네, 안녕하십니까. 이대입니다. 지금부터 하이드 스프레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드 스프레드가 중요한 이유는 대표적인 위험자산 투자의 타이밍으로 활용하는 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표를 잘 이해하게 된다면 현재 금융 상황의 상황을 좀 더 분석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타이밍을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이드 스프레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 제가 하이드 스프레드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사이트 두 군데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사이트에 통해서 하이드 스프레드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하이드 스프레드를 계속 꾸준하게 팔로우 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위험자산 투자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차트 하나가 보이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하이드 스프레드 차트를 보여드린 건데 자, 지금부터 이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어떻게 이걸 확인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로 들어가서 크레드라고 칩니다. 크레드라고 치면 이런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이 사이트를 클릭하고 그러면 이런 화면이 보일 거거든요. 화면 쭉 보시면 이 화면, 첫 화면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우선적으로 이 퍼퓰러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이 퍼퓰러 시리즈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퍼플러 스위치에 보시면 현 시점에 가장 투자가들이 많이 참고하는 관심 있어 하는 인기 있는 그런 지수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면 10-year break-even inflation rate 지금 현재 FOMC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인플레이션 관련 지수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지수도 있고 실업률 지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PI, 하이드 스프레드 같은 것도 있는데요. 하나같이 금융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특히 현 시점에서는 가장 관심을 두어야 될 지표니까 기회가 나실 때 한 번씩 해당 지표들 보시고 차트 추이나 지표 추이나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하이드 스프레드니까 RCE, POFA, US 하이드, 인덱스, OA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프레드라는 이야기고요. 하이드 스프레드는 아시는 것처럼 미국 국채금리에서 미국 더블 B 이하 등급들 이 채권 간의 차이를 가지고 만드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이드 스프레드가 상승하게 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안 좋은 시그널이 발생하고 투자에 문제가 생긴다. 아니면 주의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하이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하향 추세를 이어지게 되면 그때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그리고 위험 자산에 투자할 만한 그런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투자 타이밍이나 시기를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트를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좀 더 다양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현 시점의 하이드 지표의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뭐 지금 거의 최근 10년간 최저점 수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10년이 아니라 한 20년으로 시간을 좀 연장을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1월 달을 기준으로 다시 차트를 정리해 보면 현재 314, 지난 3월 8일, 7일자인가요? 지금 이 차트가 제일 마지막이 3월 8일, 7월 8일이니까 7월 8일이 314, 3.14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 지표 수준 보면 2007년도 지금 보여주시죠. 6월 4일 날 2.44, 240bp로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2007년 이후로 가장 바닥에 근접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현재 하이드 스프레드를 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추세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너무 많이 빠진 것이 아닌가를 우려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직도 2007년에 비하면 하락 버퍼가 남아 있으니까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여력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연결해서 투자를 할 때 판단하는 부분은 제가 투자하는 상품의 베타를 한 1 수준으로 유지한다. 왜냐하면 위험 자산에 투자는 계속 해야 되지만
일정 부분 스프레드가 하락 축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베타를 높여서 레버리지형 상품을 쓴다거나 베타를 높여서 접근하기보다는 현재는 시장 수준의 베타를 유지해서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레드가 좋은 이유는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얼굴을 좀 내려보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이게 다운로드가 되어 있죠.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다운받으면 지금 2001년도부터 해당 날짜까지의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유용한 자료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 차트를 직접 고객 PT 자료에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 엑셀 자료를 불러서 여기 나와있죠. 엑셀 자료를 불러서 이 자료를 고객이 쓰시는 자료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워낙 자료가 많으니까요. 지금 마지막 부분만 확인해볼게요. 7월 8일 3.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조금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죠. 지금 보면 7월 달 들어서 계속 떨어져서 3.02, 302bp, 303bp, 305bp 수준 유지하다가 7월 8일 날 314bp로 9bp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하락했던 시점에서 이 9bp 상승은 살짝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차트를 비교해보면 최근 한 1년 정도 차트로 비교를 해볼게요. 1년 정도 차트로 비교해보면 현재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금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빠지는 트렌드에서 반등하게 되면 이 상황을 이어서 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위험자산 투자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트레이드에 나오는 지표는 전전일 기준이다 보니까 전일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일자도 한번 이어서 데이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전전일자가 그렇게 올랐으니 전일자도 만약에 오르게 된다면 이제 좀 주의를 해야겠다. 한 이틀, 3일 정도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살짝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맞는지를 보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찾는가 하면 ICE 인덱스라고 입력을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이트 프레드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사이트에 이 하이드 스프레드의 이름을 보면 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IC에서 만들었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IC 인덱스 플랫폼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 이 곳에서는 전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회원 로그인하고 레지스터가 나오는데요. 이거 이제 처음 대부분 사람들 이 영상을 본 대부분들께서는 처음일 테니까 레지스터를 누르시고 리미티드 어세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자료가 제한되어 있는 대신에 공짜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하이드 스프레드를 확인하기에는 이 리미티드 어세스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회원 가입하셔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가입되어 있으니까 로그인을 통해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를 쳐주고요. 패스워드는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접속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티커가 여러 개, 여기 인덱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인덱스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인덱스의 티커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란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부분은 US High Spread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H0, A0를 입력하셔서 치시게 되면 전일자 7월 8일이 아니라 7월 9일자 스프레드가 나오고 여기 스프레드는 여기 있는 307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303.14였던 이 부분이 그 다음 날에는 3.07로 축소하게 된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가 그럼 스프레드가 다시 축소됐구나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위험 자산의 뭐 회피 아니면 위험 자산 트렌드가 변화하는 그런 타이밍을 보기에는 조금 이르구나.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 수준에서 인지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BP와 퍼센트를 좀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프레드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퍼센트 기준이라서 3.07로 표현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하이드 스프레드는 BP로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307bp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일자 내용을 확인하시면 이 차트의 내용이 이렇게 단기간 반등했지만 다시 빠졌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뭐 최근에 금리나 이런 물가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벤트 하에서 약간의 이벤트에도 이제 스프레드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2007년 이후로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뭐 내려갈 수 있는 버퍼도 있지만 반등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시점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추세와 함께 꼭 IC 인덱스에서 이 지표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신다면 현재 추세를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하이드 스프레드, 특히 트레드에서 이 하이드 스프레드를 활용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많이 활용하는가 하면 지금 이게 이제 데일리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데일리 자료보다는 위클리 자료를 많이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데일리는 이렇게 보는 것들이 이렇게 이 하루하루의 변동 표현이 조금씩 나타나 있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하이드 스프레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추세거든요. 이런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기에는 위클리 자료가 좋습니다. 그래서 에디트 그래프라는 이 화면에서 이 데일리라고 되어 있죠. 이걸 위클리로 바꿔줍니다. 위클리로 바꿔주고 X를 누르면 자연적으로 위클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전일과 전일에 그런 변동이 있지만 위클리로 보면 그것들이 녹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희석화되면서 실제 중요한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트렌드 내에서는 여전히 좀 빠지고 있구나, 하락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이드 스프레드를 데일리로 확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이 추세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위클리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약간의 노이즈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시장을 지켜볼 수 있는 지금이야 워낙 데일리로 CPI, PC 같은 물가지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외 변수, FOMC 코멘트 등이 변수가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하이드 스프레드는 주간 단위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다시 데일리로 가서 설명 하나 더 드릴 게 있는데요. 왜 하이드 스프레드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하이드 스프레드가 어떤 점에서 유용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달 기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작년 3월달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가 하면 3월달에 연준은 코로나 이벤트에 대한 경제 봉쇄 때문에 3월 한 달 내에 좀 더 가격한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하다고 표현했지만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시장 대응을 위해 정책들을 내놓게 됐는데요. 3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해서 제로 금리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19일경인가요? 그쯤에는 그 주요 국가와 통화 수합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달러의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했고요. 그리고 고점이 되는 23일에는 무제한 양적 완화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공고이롭게도 이 하이드 스프레드를 보면 이 무제한 양적 완화, 그러니까 두 차례 금리나 그리고 한 차례 통화수합, 그 다음에 무제한 양적 완화를 코멘트한 이 23일을 기점으로 스프레드는 하락하게 됩니다. 쭉쭉 하락하게 되고 이제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계속 하락하게 되죠. 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이제 지나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하이드 스프레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현재 연준이 그 3월 달에 진행했던 그런 정책적인 이벤트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시장을 판단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리보 금리 같은 단기 금리 관련 이벤트를 추가해서 현재 시점에서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이 시점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 제 주위에도 그렇게 이제 투자를 임했던 분들이 계셨고요. 그때 그분들의 대부분 그 투자의 기준은 하이드 스프레드와 연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충분히 향후에도 어떤 방향성이 나타나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하이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시장 타이밍을 보는 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시점에서 바로 투자를 못했다 하더라도 이 하이드 흐름을 추세를 이해한다면 좀 떨어지더라도 하이드 이 부분을 보고 추세, 네, 지난 10년간 아니면 20년간 트렌드를 보고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하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액션을 취했다면 지금 뭐 말할 필요 없이 아주 좋은 수익률을 거두고 계시겠죠. 뭐 아쉽지만 지금 못하셨다면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있을 때 이 하이드 스프레드를 보시면서 투자 타이밍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하이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최근의 시장 변화와 연결시켜서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은 US 하이드 스프레드입니다. 이걸 이제 이머징 하이드 스프레드와 좀 비교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add 라인을 클릭하시고 add 라인에 이머징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럼 입력하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필요한 건 이머징 하이드 스프레드니까 이 두 번째 있는 이걸 클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d 데이터 시리즈를 클릭을 하고 보시면 차트가 됩니다. 이 위에 빨간색이 이머징 하이드고 밑에 있는 게 US 하이드입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머징 하이드 숫자가 US 하이드 스프레드 숫자보다 높아 있는 게 맞겠죠. 이제 국가 간의 경제 성장률이나 금리 차이가 분명하니까. 그래서 지금 빨간 선이 이머징 하이드 스프레드입니다. 근데 최근 트렌드를 좀 보면 재밌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걸 좀 띄어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부분만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보면 US 하이드는 이렇게 하락한 반면에 이머징 하이드는 정체되어 있다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약간씩이라도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숫자로 확인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디트 그래프 위에 있는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 그 엑셀을 클릭합니다. 그럼 엑셀을 클릭해서 엑셀을 다운받고요. 엑셀을 다운받으면 이게 숫자가 나오죠. 숫자를 보시면서 지금 의미 있는 숫자가 좀 확인되는데요. 2021년 6월달 기준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표가 좀 중요해요. 6월 1일 날 US 하이드는 좀 크게 키워볼까요? 차이가 안 나네요. 2021년 6월 1일 날 US 하이드는 3.33% 그리고 333bp, 이머징 하이드는 505bp였습니다. 그런데 7월 현재 7월 최근이 7월 8일 기준 보면 US는 333에서 314로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이머징 하이드는 505에서 544로 늘어났습니다. 이 차트의 모양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데이터가 이렇게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러한 부분은 이제 디카플링, 두 지수의 디카플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중요합니다. 이거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디커플링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최근 뭐 미국 관련 주가들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흥국은 그에 비해서 지금 높은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최고가 아주 양호한 모습 보이지만 대부분 신흥국 국가들의 주가들이 상당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예전에도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 뭐 10년간 자료를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2008년 전후에 그 미국 가이드하고
이머징 하일드가 붙었다가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이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2018년도 4월 달부터인데요. US 하일드는 이렇게 정체되었다가 떨어진 반면에 신흥국 하일드는 이렇게 확대되는 디커플링이 발생했는데요. 이 당시에 미국과 다른 신흥국의 주가 흐름을 보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상승한 반면에 신흥국은 크게 템포럴 현상이나 이런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디카플링 현상에서 나타나는 흐름이거든요. 사실 이러한 부분이 이때뿐만 아니라 한 번씩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하이드 스프레드가 가장 큰 저점을 나타냈던 시기라고 말씀드렸던 2000년대 초반부 전후에 보시면 하나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 보면 2007년 이때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US 하이드가 지금 이머징 하이드보다 숫자가 낮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파란색이 다 낮은데 이 구간에서는 역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US 하이드가 신흥국 하이드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던 거죠. 기억해 보시면 이 당시에 2006년, 2007년 당시에 중국 주식이 급등했던 아주 좋았던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는 이러한 지수가 일어났었고 이러한 지수 흐름이 시장에서 반영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하이드 스프레드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때 저희들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나 브라질, 러시아 같은 신흥국 투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하이드 스프레드의 차이를 보면서 미국과 신흥국의 투자의 그 선호도, 투자 비중을 결정하실 때 이 두 지수를 활용해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하이드 스프레드, 특히 신흥국과 미국의 이 흐름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 시점의 투자는 신흥국에 투자하기보다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다라고 계속 표현하는 겁니다. 이 지수를 보고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표, 하이드 지표를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 투자 생활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자료를 마쳤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이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이 관련해서 지표를 활용한다거나 리포트를 보는 방법으로 이런 화상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